자, 오늘 10월 21일 목요일 시장도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로 마감하고 있는데 어제 안 좋은 캔들에 이어서 오늘도 별로 좋지 않은 캔들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롱런하고 있는 2차전지 종목들이 휘청거리면서 대장이라 불렸던 몇 개가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싸게 살 기회인가 아니면 하락의 시작인가로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테슬라 배터리 관련 종목 몇 개는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힘든 분위기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수 상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상승장부터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종목이든 지수든 저는 똑같은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렇게 관기로 인해서 상승할 때 종목이 관기로 인해서 뭐 상한가 치고 장대 양봉 나오고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긴 했지만 당연히 지수나 종목의 상승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시즌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며 시즌이 끝나고 나서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일정 구간을 지켜주냐에 따라서 그 다음 시즌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시즌이 끝났고 그리고 한 번 더 돌파를 시도했지만 돌파해야 되는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한 악재. 그 뒤로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그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다 때려치우고 배당주 괜찮은 자리에 잡아서 좀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하고 싶은데 지금 대형주는 일단 자리가 나오지 않고 배당주도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뒤에 매수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괜찮은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한 시즌의 끝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바닥 찍었다가 일단은 중요한 게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떨어질 때도 시원하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가고 쉬지 않고 떨어지고 쉬지 않고 올라가고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변동성이 강하다는 뜻은 뭐 잘 잡으면은 큰 돈을 한 방에 벌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큰 돈을 한 방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21선까지 회복을 했다가 다시 무너지고 있는데 회복했다가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무너졌습니다. 이런 차트는 좀 무너지는 종목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일부러 이걸 회복해주는 척 하다가 딱 터치만 해주고 다시 저점을 깨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대충 차트만 보더라도 내려앉았다가 회복해주는 척 하다가 회복 못해주고 유지 못해주고 결국에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저점을 낮춰갑니다. 하락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자리에서 굳이 여기서 매수 성공해봤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리스크만 큰 자리인데 굳이 이 자리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매수하고 싶으면 다시 21선 회복한 다음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계속 21선 위에서 머무는 걸 확인했을 때 그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눈에 띄었는데 LNF가 마지막에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좀 신경 쓸 정도로 거래량을 몰고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실린 음봉 마지막에 이렇게 반등해주는 건 정말 다행인데 그 외에 힘을 쓰지 못하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실패하는 것들, 좀 안 좋게 마감한 것들이 많아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일단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이런 잔파동에도 신경 쓰진 않겠지만 저같이 단타하시는 분들,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무작정 싸게 살 기회에 따라 생각하기에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첫 상승, 두 번째 상승, 상승 초기에 이런 음봉이 나온다면 싸게 살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몇 배씩 장기적으로 계속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이 뜬다면 이거는 제가 말을 안 해도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은 일단은 피하고 봐라. 이 말이 맞습니다. 나중에 다시 반등하면 싸게 살 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몇 배씩 오른 종목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패라 불리던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시세가 다 나왔고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상승하다가 개인들의 매수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봉이 나오는데도 싸게 살 기회다 생각하고 조정이다, 다시 10만원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점에서 덥석 물어버립니다. 주가가 처음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올라간 상태인데, 물론 이 고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음봉 한 번 나왔다고 싸게 살 기회다 잡는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갑자기 장대 음봉이 나올 때 수급은 안 봐도 뻔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대량 순매수, 이런 식으로 갑자기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은 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급만 보더라도 대충 알 수가 있는데, 물론 평소에 막 80만원 하던 게 갑자기 70만원에 세일하고 하면 혹할 수가 있긴 한데,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은 하락의 시작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70만원에서 계속 떨어져서 55만원까지, 진짜 내가 이걸 매수하고 싶다면 차라리 이 음봉이 회복되는 순간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생각합니다. 저는 몇 배씩 올라서 고점에 함부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진짜 들어가고 싶다면 음봉이 나온 다음에도 음봉이 더 나오지 않고 작은 양봉이라도 2번 나올 때, 큰 하락 없이 하루에 1%라도 올라가는 제대로 된 양봉이 2번 나올 때, 그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본 종목들이 파워넷, 애니플러스, 펄어비스, 한전산업, 그리고 비덴트, 이런 거래대금이 기본적으로 살아있고 변동성이 좀 생기는 거, 위치가 괜찮은 것들 위주로만 공략을 했는데, 자, 애니플러스를 맨 처음에 공략을 했습니다. 이게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서 공략을 했는데 또 당했습니다. 이때 수익을 챙기고 나서 또다시 재진입을 했다가 갑자기 나오는 장대 음봉에 또 당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패턴이고 이제는 이걸 피하는 방법을 알겠는데 또 당해버렸습니다. 이거를 피하는 방법은 일단 분봉 차트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린 캔들이 있으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올라가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뭔가 답답함에 막혀서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종목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고점 돌파 시도할 때 이런 캔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오늘은 주문을 좀 실수해서 매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올라가는 순간에서 치고 올라갈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래량이 갑자기 몰렸을 때 주춤했습니다. 그 1초 주춤하면서 매도가 나오는 순간이 있는데 거래량이 갑자기 붙으면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전 고점까지 아무런 장애물 없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올라가다가 누군가 바로 틀어박아서 정적이 나오고 그 정적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시장가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4,755원까지 올라가다가 실패한 거 보고 4,735원에 주문을 넣었는데 반이 체결이 되고 반이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은 정상적으로 탈출을 했는데 반이 체결이 되지 않아서 순식간에 이렇게 몇 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6%가 순식간에 빠지면서 나머지 반에서 좀 손실 좀 입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가격 지정하지 않고 1초 동안 정적이 있고 못 간다 싶으면 그냥 바로 시장가로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패턴 정말 무섭습니다. 피하기 위해서는 눈치가 빨라야 되고 그 전에 캔들을 분석해서 분명히 오랜만에 거래량이 발생하면은 두 번째 VI까지는 쉬지 않고 올라가 줘야지 정상입니다. 한두 번쯤은 쉴 수 있지만 이상하게 올라가지 못한다, 이상하게 누군가 틀어막는다, 그러면 의심부터 해봐야 됩니다. 계속 윗꼬리가 달리는 캔들이 나오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이제 완벽하게 알 것 같은데 혹시나 다음에 매매할 때 또 이런 종목이 보인다면 동영상으로 준비해서 호가창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시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로 수익 나면 다른 곳에서 뺏기고 또 수익 나면 다른 곳에서 뺏기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익 나면 뺏기고 수익 나면 뺏기고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파워넷도 눌림목에서 공략하다가 원래 계속 떨어질 때 매수하려 했는데 눌림목에서 재미 좀 보다가 이쯤에서 단주 장난이 나왔습니다. 보통 거래대금이 살아있고 눌리는 종목은 단주 장난까지 나오지 않는데 단주 장난까지 나오는 거 보고 눌림에서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전산업이라든지 펄어비스 이거 오늘 매매를 하긴 했는데 그전 고점이 2,000원이라서 2,000원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계속 버티니까 이렇게 시세가 나왔는데 시세가 나왔다가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본전 밑에까지 가길래 멘탈이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본전 손절을 했습니다. 좀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흔들려서 버티기가 어려워 보여서 털렸는데 그 뒤에 다시 고점 찍고 이렇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 펄어비스는 제가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원래 스윙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제가 스윙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지수 걱정과 함께 스윙이랑 오버나잇도 같이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만 더 있다가 매수하자 생각을 했지만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최근에 보던 덱스터나 위직 스튜디오나 펄어비스나 보던 종목들 이제 전부 다 시세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지수가 유지해주지 못하고 다시 내려갈 수가 있어서 며칠 더 지켜보다가 안정된다 싶으면 수익 매매를 제대로 준비해야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던 종목들 대부분은 시세가 다 나와서 새로운 종목은 없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